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한 달간의 대장정을 펼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뒤에는 묵묵히 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록달록 피어난 분홍빛 꽃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세계 최초 원예치유를 주제로 열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입니다. 16개 국가의 꽃을 볼 수 있는 정원과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구경해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꽃도 있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들고 있어요. 지난달 25일 개막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1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잡음 없이 이끈 숨은 주역은 바로 태안 지역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관람객들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편의시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발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람찬 마음을 가지고 또 특히나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내 고장을 알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생업을 제쳐두고 모두 박람회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태안이요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태안을 찾으면서 참 좋은 기억으로 남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태안 지역 군민들은 모두 300여 명. 축제 기간 관광객 안내는 물론 부스 25곳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또 박람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태안 전역 환경 정화와 함께 홍보 활동에 나서며 박람회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주차장부터 각 세타별로 여러 단체들이 안전사고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손님들이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치유 관광도시 태안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태안군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그 상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년 원예치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박람회장을 사계절 힐링 명소로 가꾸어서 우리 지역 화훼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뒤 남은 태안 군민들의 숨은 노력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태안 원예치유 산업의 새로운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도가 서산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친환경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석유화학기업 재직자 1,600명에게 1인당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청양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자들이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후보는 청양 버스터미널 앞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지사 출마에 나선 박수현 후보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청양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돈곤 후보는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양 지역에 더 큰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홍열 후보는 청양 시내 축협 앞에서 합동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충남도 의원 재선 경력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청양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 현장에는 청양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태안 연안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남성과 여성이 밀물에 고립됐다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 10분쯤 태안군 소원면 닭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접수 20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낚시객들은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들어갔다 물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침체를 막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남도는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과 태안 등 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폐업 등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국회와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온 결실인데요.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 대안은 도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 활용 명시, 대체 산업으로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 개통 우선권 부여 및 기존 인프라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 산업 위기 대응, 고용 위기 지역 우선 지정 등이 담겼습니다. 도는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이번 대안에서 제외된 기후대응기금 별도 개정 신설과 대체발전 사업 내 청정수소 발전 명시 등 지자체 통합안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 상설시장은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전통시장으로 꼽힙니다. 장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며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있습니다. 활기를 잃은 지역 상권의 현실과 전통시장 재생의 과제를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가 취재했습니다. 장날 아침 홍성 전통시장,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채소를 고르는 손길, 풍경을 나누는 목소리,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의 인사까지 시장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 같은 시장 안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문이 굳게 닫힌 점포들, 오가는 사람 없이 조용한 상가, 홍성의 대형 쇼핑타운입니다. 장날에 백화티는 사람이 북적북적 많은데 이 시장 안에 상가 안에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항상 참 어려움이 많죠.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이 상가가 많이 찼을 적에는 많이 두르고 그래도 했었죠. 근데 이게 상가가 자꾸 비다시피 하니까 그 뒤로는 자꾸 사람이 안 들어오고 매상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도 안 되다시피 해요. 사람이 어찌 안 들어오니까. 쇼핑타운은 한때 홍성 중심 상권의 핵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공실이 늘어나며 활기를 잃은 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청년 창업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사람이 모이게 하고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시장 모델이 요구됩니다. 북적이는 장날의 활기와 멈춰있는 상가의 정적이 교차하는 이곳.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고 홍성만의 문화와 특색을 더한 새로운 시장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성 전통시장이 사랑과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홍성 쇼핑타운에서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백대기입니다. 충남도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하얼빈 국제회의 전시센터에서 열린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11곳이 홍삼과 건강식품, 자동차 장비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16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충남 곳곳을 둘러보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 광둥성과 일본 시즈오카현, 베트남 다낭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해 충남도가 운영하는 4박 5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청과 충남도서관 등을 방문한 데 이어 태안국제원예치유 박람회장을 찾아 다양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충남 친화적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무단 불법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입니다. 기간 내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무단 점용료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태안군은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강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장고항과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20%를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당진사랑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주말마다 진행되며 한진포구는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장고항은 둘째, 넷째 주에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여름철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폭염 119 구급대를 본격 가동합니다. 소방본부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구급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 차량에는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 무더위 대응 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폭염 관련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에서는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3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시가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산시 부성면 월계리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산림조합 등 지역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 건설본부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건설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충남미술관 건립 현장을 포함한 건축 공사지구 7곳과 도로 3곳, 하천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반은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처리 현황과 토사 유실에 의한 지반 붕괴 위험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은 선거 때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각축을 벌이는 충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이번 당진시장 선거에서도 후보 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재 전 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성환 시장이 여야를 바꿔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농어촌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당진시.
농민과 노동자, 신규 유입된 젊은 세대 등 다양한 표심이 자리 잡아 각종 선거 때마다 여야가 팽팽한 맞대결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당진시장 선거 역시 박빙이 예상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는 집권 여당의 이점을 부각하며 4년 만에 서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인과 시의회 의장 등을 지내며 발로 뛰어온 현장 소통 능력을 최대 무기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또한 당진시의회 시의원 8년, 당진시의 의장으로서 우리 당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당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검증된 행정력이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당진시청에는 56개 있고 2,400여 명의 직원, 또 예산 현황에 1조 7,800원에 듭니다. 이런 막대한 조직을 하려면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대 현안은 호수공원 조성 방식입니다. 김기재 후보는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 속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생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호수공원 전면 대검토가 제 일부 보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고요. 저는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일단은 조류시설들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우리 또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오성환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온 호수공원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면서 김 후보의 방식은 규제와 제약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22년부터 5년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공원으로 또 한다면 수년간 지연이 되죠. 김기재 후보는 가장 시급한 지역 과제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꼽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두터운 지원 정책을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는 있지만 당진의 중소기업, 대기업들 정말 많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요. 일단 민생경제 살리고 당진의 경제 확실히 살려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우리 당진 시민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오성환 후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교육,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교육, 의료는 현대 제철에서 MOU 체결에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공원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주 여건을 완비토록 해서 당진이 이사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진 지역 여야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일제히 선거 출정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선관위가 행사협찬 명목으로 기념품을 제공한 충남 지역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지역 행사 협찬 물품 제공을 요청받고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 5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기부를 요구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